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117의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답형은 통수능, 서술형은 초기 균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통수능 단답형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접근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대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통수능의 정의, 통수능의 산정 목적 및 활용 분야. 이 통수능이라는 건 통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산정 목적이 뭐고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물어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항상 문제를 접했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통수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뭐가 있느냐? 하나의 특성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조물 및 배수제의 통수능 검토 방법이 있고요. 구조물 및 배수제의 통수능 부족 시 확보 방안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정의부터 보시면 물이 흐를 수 있는 유량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겠어요. 이 통수능이라는 게. 그래서 조도 개수가 작고 단면이 클수록 통수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정 목적을 보면은 물의 흐름 능력을 산정하는 게 되겠고요. 배수 시설이나 배수제 규격을 검토하고 산정한다. 네, 이런 게 이제 산정 목적이고요. 활용 분야는 우수광거나 연직 배수제, 터널 배수, 하천 제방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활용 분야를 이제 쓰는 이유는 내가 이 통수능에 대한 거를 이렇게 폭넓게 알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 분야 이런 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통수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가 있느냐? 원지반, 구조물, 배수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원지반은 이제 토질별로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에 구조물은 뭐 광거 등의 뭐 통수 단면이나 길이, 배수제는 종류나 근입 깊이나 지하수의 변동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통수능이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검토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하천 제방, 우수 광거, 배수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하천 제방은 수리 시험을 함으로써 원료 발생 여부를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우수 광거는 수치 해석 시험을 해서 이송 침전 검토를 한다. 그다음 배수제는 복합 통수능 시험을 한다. 그래서 강극수학과 강도를 검토한다. 이렇게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시 확보 방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부족시 확보 방안. 부족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기술자적으로 언급을 좀 해줘야 되겠죠. 하천 제방, 우수 광고, 배수제 똑같이 언급을 했고요. 하천 제방에서는 하천폭을 확대하거나 토사 유출 방지공을 설치를 하거나 상류부에 사방댐을 설치를 함으로써 통수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우수 관건은 퇴적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돌리거나 퇴적고를 산정을 해서 통수능을 이제 부족한 걸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배수제는 배수 필터를 검소를 함으로써 클로깅 현상 방지. 이 클로깅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배수 필터에 점토질이나 이런 게 구멍에 쭉 쌓여가지고요. 막히는 현상입니다. 이게 검토를 함으로써 통수능 부족 확보 방안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정해서 강조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뭐 모시도를 그리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셔서 접근을 하셨다면 잘 접근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분석을 해보면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이게 이제 조건이죠. 초기 균열의 원인 하나, 방지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셔 했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저 읽어보고 나서 좀 걱정됐어요. 이거 시청자분들 공부 좀 어느 정도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했는데요. 뒤에는 초기 균열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구조물은 구조물 콘크리트. 근데 초기 균열의 원인은 뭔가요? 이거 굳지 않은 콘크리트거든요, 이거.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죠?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트릭입니다, 트릭. 열화나 복합열화 이런 거 만약에 쓰시잖아요? 이거 바로 날아갑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선택을 하시고 나서 좀 함정에 빠지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제가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개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종류. 이게 지금 문제가 헷갈리게 해놨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초기 균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내가 교수님이 물어본 거에 대한 구조물 균열의 종류를 명확하게 내가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균열을 먼저 제가 썼습니다. 제가 고민 좀 하다가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썼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초기 균열과 초기 균열 물어봤죠? 후기 균열의 차이점을 질러주는 거예요. 나 초기 균열과 후기 균열 차이점 명확히 알고 있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히려 역으로 교수님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내가 잡혀있다 개념이. 자, 어떻게 되냐 보시면 개요부터 한번 볼게요. 초기 균열의 원인은 증발 속도, 부배압, 바람, 사설 높이, 진동 등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초기 균열의 방지 대책은 바람막이, 골재 습윤, 단위 수량 최소, 측각 검토 이렇게 추각 검토 이런 거 좀 중요하겠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 발생 시 처리 사례.
균열 발생 시 조치 문제 보완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강조를 하고 개인 의견을 썼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균열의 종류는 보세요. 초기 균열, 중기 균열, 후기 균열. 왜 이렇게 나눴냐면은 이 초기 균열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예요, 이거. 이 중기 균열은 뭔가요? 타설을 하고 나서 강도가 발현이 됐을 때 굳은 콘크리트입니다, 이거. 후기 균열은 뭔가 이거? 공용 중에 발생하는 균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선전포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좀 써봤는데, 이런 거, 이 내용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런 거, 복합열화 뭐 이런 것들, 소형 수축균열, 치마균열,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요게. 자,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초기균열, 후기균열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발생 시기는 초기균열은 시공 중에 일어나죠. 근데 후기균열은 뭔가요? 공용 중이니까 공용 중에 일어나는 균열입니다. 규모는 소기균열은 소규모겠죠. 초기에 일어나니까. 근데 후기균열은 대규모가 되겠죠. 그렇죠? 균열 종류는 소성수축과 치마균열 여기 위에 있죠. 후기균열은 뭔가요? 복합열화, 결합 여기 위에 있죠. 그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러주고 2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서는 대제목을 먼저 보면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초기균열 발생 시기 및 문제점. 이거 저 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좀 썼습니다. 발생 시기가 언제 되냐? 이 초기균열이 언제 발생했냐?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서 이거는 5줄을 썼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초기균열의 원인. 이거 이제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거는 7줄 썼고요.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초기균열의 방지 대책. 방지 대책도 7줄 썼습니다. 이거 실은 이 방지 대책이라는 말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이게 균열이 방지가 되나요? 명확하게? 안 되죠. 이거 저감 대책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그 문제 내신 교수님께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이 용어를 이 수험자 입장에서 좀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방지 대책을 썼는데 이게 좀 틀린 말입니다. 균열은 방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감 대책이라 써야 됩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발생 시기는 뭐냐? 콘크리트 타설 후나 양생 전이나 마감 전에 할 수 있고요. 문제는 균열이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구성이 저하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구조물의 수명 단축이 되고 유지비용이 증가한다. 이거 제가 왜 썼냐면은 혹시나 이 교수님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초기 균열이라는 말을 썼는데 살짝 질러준 거예요. 구조물에 대한 거를 살짝. 이거는 이제 발생 시기는 초기 균열이죠. 이거는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인은 뭐가 있냐면 소선 수축 균열하고 치마 균열, 물리적 균열 이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초기 균열. 이거는 치마 균열 상세예요. 요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라이턴스 타설면이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이게 철근이고요. 이게 수막이 이게 있는데 축 처진 거예요. 이쪽으로 쭉 처져가지고 이게 내려앉은 겁니다. 이렇게 치마 균열이고요. 소선 수축 균열은 부비압이나 물 증발이나 바람, 기온 영향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치마 균열은 부재 두께가 상이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상이하면은 이제 축 처지겠죠. 물리적 균열은 뭐가 있습니까? 진동, 뭐 동바리가 침하하거나 변형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방지 대책은 뭐가 있냐면 이 방지 대책이 아니고 저감 대책인데 참 말을 바꾸고 싶은데 제가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썼습니다. 자, 소성 수축 균열, 치마 균열, 물리적 균열 이렇게 있는데 자,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읽어볼게요. 증발 0.5kg per 제곱미터 per H가 되면은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된다. 골재 수면 상태를 사용을 해야 된다. 치마 균열은 뭐가 있습니까? 1회 타설 1m 이하, 그다음에 다짐 시간 10초, 간격은 0.3m. 이걸로 0.5m 이하죠. 0.5m 이하. 그다음에 타설 속도는 최소화. 그 시간당 5제곱미터. 물리적 균열은 거푸집 측 검토를 하거나 동발의 치마 관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초기 균열의 이 구조물이라는 말은 좀 있지만 초기 균열에 집중을 해서 소성, 치마, 물리적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게 방향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3페이지에서는 중요한 거를 강조하고 개인 의견을 쓰게 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앞에 방지가 나왔으니까 처리 사례를 제가 썼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초기 균열 발생 시 처리 사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 발생 시 조치 문제와 보완 방향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썼는지. 자, 먼저 보시면은 강조를 어떻게 했냐면 공사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콘크리트 타설 5시간에서 7시간 후에 소송 수축 균열이 발생했다. 막 양생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송 수축 균열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초기 균열에 집중을 한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례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면은 이거 그냥 바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처리 방법은 어떻게 했냐?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를 했어요. 균열이 막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균열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타설 시간에 5시간, 7시간 경과로 양생 완료 전에 보수 보강 공법을 적용 시 균열 확대가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조건
양생도 다 안 됐는데 보수 거부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만약에 주입이나 앵커 박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쫙 갈라지겠죠, 여기? 그럼 난리 나겠죠, 현장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공법 선정할 때도 잘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과는 시멘트 페이스트 시공을 해서 균열 확대를 저감을 했고요. 교훈은 균열 시기에 맞는 보수 보강 방법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밑에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균열 발생 시 조치 문제가 현장에서 뭐가 있느냐? 무리한 균열 보수를 지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균열이 발생했는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생했는데 보강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거 뭣도 모르고. 근데 균열 발생 시기에 맞는 보수 보강법을 미교로 한 거죠. 이런 거는 감리단장이나 공사 감독이 현장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균열인지 중기 균열인지 후기 균열인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보수 보강법을 지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같이 고려를 한 다음에 그럴 때야만이 균열 확대가 최소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제가 강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썼습니다. 이 문제는 딱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함정이 많은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선택하시고 쓰셨는데 뭐 구조물에 대한 무슨 유지 관리나 이런 말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틀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함정을 집어넣는 문제도 있다. 이런 거를 눈으로 보시고 느끼고 공부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